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웬 포도밭이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나무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접고요. 다래밭에 일단 가야 돼가지고, 근데 다래밭에 못 간지 한 3일 됐네요, 또. 어, 포도밭이, 여기는 2번 포도밭인데요. 뭐 별거 없고요. 자랑하려고 찍었습니다. 사실 올해 날씨가 가물어갖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예, 올해 포도송이 물고 나온 게 지금까지 봐온 중에서는 가장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좀 찍어 놓으려고 예, 지금 원래 이제 겨순 작업하고 막순 지금 막 작업을 하는데 가지가 너무 연해가지고 쭉쭉 밀고 나오는 바람에 예, 이런 가지들 이거 겨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나옵니다. 이 겨순을 다 제거를 해줘야 예, 이제 포도나무, 포도 송이한테 열매에 이제 양분이 가게 되는데요. 어, 늘상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제 포도밭은 4번밭까지 있고요. 1번 밭, 2번 밭, 3번 밭, 4번 밭 하고 다시 돌아오면 1번 밭 다시 처음부터 해요. 예, 워낙 얘네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실수 없이 이렇게 겨순을 이런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데요. 예, 이런 거에 비하면 포도나무에 비하면 사실 다래 농사 정말 별거 없죠. 예, 거의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풀 깎을 때 한 번 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계속 못 했어요. 일단 지금 요거는 내일 날씨 좀 우중충해지고 비 온다는데 비 올 때 작업을 해도 되니까 예,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다래밭에 가서 예,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래 2번 밭입니다. 어, 원래 오늘 하려던 게 뭐였냐면 중간중간에 2번 밭에는 수분수 그리고 일부 다른 품종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일단 나무는 이렇게 커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뽑아내거나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 접을 붙여 갖고 예, 일부는 품종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을 붙이는 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물론 접을 붙이는 걸 농사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어, 뭐 일반적으로 다래 접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기타 뭐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붙이기 쉬운 접들 선택하셔서 붙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접은 그렇다 치는데 보통 이제 뭐 깎기접, 쐐기접, 뭐 할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쪼개접이라고 하죠. 그냥 가운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접. 그 방식이 가장 편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접수 이제 상단 상단부를 잘라서 여기다 붙일 건데 지금 시기에는 고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른 봄에는 밑에서 붙이는 저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접을 붙일 때는 이른 봄에 왜 이른 봄에 붙이냐면 지금 이 녹지접이 아니고 이건 녹지라고 그래요. 녹지 녹색이니까 녹지. 요거는 이제 숙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 봄에는 당연히 숙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숙지접을 하는데 전년도에 삽수를 이제 이 접을 붙일 접수를 확보해 뒀다가 저장해 뒀다가 이른 봄에 붙이면은 수액 이동기에 왕성하게 빨아 올리면서 눈이 바로 튀어나오면서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숙지접이 곤란하죠. 왜냐하면 숙지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이 안 나와 있는 숙지는 없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저접을 만약에 붙인다고 그러면 밑에서 하단부에서 붙이는 저접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뽑아 올려 가지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뽑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게 뭐 겨울을 잘 버티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예, 반드시 밑에서 붙이는 접은 저는 이른 봄에 합니다. 이른 봄에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큰 나무에다 붙일 때는 저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잘라 가지고 굳이 예, 여기서부터 키워 올린다고 생각하면 또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고접을 붙입니다. 고접을 붙이는데 고접을 붙이려면 당연히 조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해요. 또는 보통은 이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농사 목적으로 많이들 붙이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면 수분수로 심지 않고 그냥 밀식을 했을 때 일부 수분수를 따로 심을 만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예, 한쪽 면은 이 한쪽을 희생해서 요 한 가지 정도는 빼갖고 따로 순나무를 붙여도 돼요. 결국 뭐냐면 암나무에다 순나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수분수를 심을 공간을 예, 굳이 두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다른 종류의 여기에 적응되어 있는 여기에 맞는 수분수 중에 이렇게 다른 종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파란색인데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는데 저는 반대로 순나무를 인위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순나무를 붙여놓으면 다음에 바로 여기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나무를 붙이는 용도로 쓰고, 또는 뭐 암나무를 나는 수확을 더 많이 볼 거야 하면 예, 당연히 암나무를 접수를 암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는 나무에서 가져다가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고접이라고 그러면 최소 1.2m 이상 예, 붙여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은 사실 초보분들이 하셔도 그 형성층만 맞추면은 예, 지금 이제 형성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 테두리가 있어요. 저 녹색 테두리. 저 녹색 테두리를 맞추면 됩니다. 이 녹색 테두리. 이 녹색 테두리 중에 안쪽에 있는 게 형성층인데, 그 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가지가 좀 비슷한 굵기로 맞춰주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한쪽 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추후에 관리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의 수형 또는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금 하단부에서 만약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서 붙였다고 하면, 자, 여기서 붙였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타고 올라갈 거예요. 위로 타고 올라가면 당연히 얘네들 번잡한데 여기서 마주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예, 붙여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붙이기 전에 일단 나무 수형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수형을 생각하고 붙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 붙였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순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단 여기는 붙일 거니까 일단 좀 잘라 놓겠습니다. 오늘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제가. 자, 두 개를 붙일 건데, 자, 이쪽에는 놔둘 거예요. 이쪽에는 한쪽은 왜 한쪽은 놔두냐면 예, 얘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잘라버리면 뿌리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태돼요. 뿌리가 도태되면은 당연히 수세는 떨어질 테고, 접을 붙인다 해도 지금 수액 이동이 빠른 시기가 아니고 양분을 저장하는 이제 서서히 축적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액이 모자라면은 당연히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은 이렇게 살려두고 이 잎들이 무성한 잎들 속에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에도 공급하고 이 위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면은 원래는 한쪽이 이렇게 놔뒀다 그러면 이쪽은 사실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쪽은 빼고 반대쪽에다 이렇게 가지가 아예 수간 다른 지역에다 하나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사실 3개, 막 4개, 5개 이렇게 붙이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눈개수가 많으니까 얘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2개나 3개, 많이 붙여봐야 한 3개 정도. 그리고 반드시 한쪽 가지들은, 나와 있는 가지들은 놔둬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이,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밑에 붙여야 될 품종 자체가 구별이 안 간다. 예, 똑같이 줄기색이나 잎색이 똑같은 초록색이어가지고 구별이 잘 안 간다. 그럴 때는 반드시 표식지나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노끈 또는 여기 표시지를 붙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매줘야 돼요. 첫 해에는 구별이 가는데 두해, 세 해가 되면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생각하고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생각하고 붙이면은 당연히 뻗어 나갈 자리를 두고 붙이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T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 위에 지금 1번, 2번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다 놔두느냐? 아니죠. 이거는 한쪽을 제거를 할 거예요. 한쪽을 제거를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럼 내년에는 이쪽을 자르죠. 이쪽을 자를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번성해 갖고 나갔기 때문에 이 반대쪽을 자르고 이쪽에다 또 붙여서 한쪽을 마저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려고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조금 굵은 가지에다가. 그래서 붙이고, 또 수분수를 굳이 뭐 다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암수가 동시에 존재하면은 수정이나 이런 거에도 유리하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수영 자체는 이런 식으로 T자형으로 내내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응급이라고 했어요. 응급. 내가 수분수를 심지 못했거나, 또는 수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번잡해가지고, 또는 이제 품종을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접을 붙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6월 25일이 지나서, 6월 25일, 이 지역에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6월 25일이 지나서 나온 이 이제 도장지들을 가지고, 요런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붙였을 때에 완전히 경화가 돼 갖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이 이제 퉁퉁 불어 가지고 나와 있는 친구들은 내년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결과 모지, 지금 올해 여기서 이제 도장지가 나오고 경화되고 나서 내년이 되면, 예, 열매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연약한 가지, 아직 완전히 경화가 되지 않은 가지들을 붙였을 때에는 이게 이제 숙성을 해갖고 여기서 눈이 만들어지는 시간, 또 눈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도장지가 튀어나와가지고 경화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겨울을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열매를 달지 안 달지는 모릅니다. 결국 뭐냐면 6월 25일 이후로 7월이 넘어가서 만약에 늦게 붙였다 그러면은 내년에 열매를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주로 이 나무는 생성장을 하지 않고 영양생장 쪽으로 돌아서서 수세는 뻗치지만 열매는 볼 수가 없다는 거,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붙이게 된다면 주로 6월 첫째 주부터 6월 셋째 주 사이에 붙이는 게 좋고요. 지금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은 바로, 예, 수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마감된 형태로 그냥, 예, 뭐 안 나옵니다. 바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수액이 느리게 이동하고 약간 끈적끈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붙이는 게 맞고요. 일단은 뭐 접수 자르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한번, 뭐 저는 그냥 쉽게 합니다. 제가 뭐 비용 들이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저도 고수는 아니어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붙이기 때문에, 일단 나무 접수 깎아서 집어넣는 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접수를 잘라온 거예요. 접수를 잘라왔는데 이제 비슷한 굵기 접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접수에 눈을 선발을 해야 돼요. 눈을 이렇게 보면, 예, 이 부분이 눈이에요. 이 부분 눈 뚱뚱하게 불어 있는 부분 상단부에서 잘라주고, 저는 한 눈접을 할 거예요. 뭐 예전에는 두 눈접도 하고 그랬는데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눈접을 그냥 붙이고, 예, 이렇게 잘라주고 3분의 1선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눈으로 영양분이 당분간은 가야 되니까. 그리고 광분해 테이프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광분해 테이프를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다래접을 붙여보니까 이 비닐이 자동으로 녹으면은 어떤 타이밍에 녹을지 모르니까 그 탈락이 심해요.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은 얘네가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이 심해가지고 그냥 저는 인위적으로 제가 그냥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어차피 많이 붙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으려고 이렇게 그냥 일반, 예, 1,000원짜리 테이프로 그냥 씁니다. 끝부분은 파라핀이나 이런 걸로 마감해도 되는데 뭐 밭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마감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접도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접도 살 돈이 없어서 맨날 커터칼로 이럽니다. 예, 잡을 때는 그냥 세기접이에요. 세기접이니까 반듯하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 가고, 예, 이 부분만 반듯하게 한 면만 반듯하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잡고 또 길쭉하게 이렇게 삐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타게 맞춰줍니다. 반타게. 반타게 맞춰주고, 이 끝부분은 당연히 잘라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은 끝난 거예요, 작업이. 이 상태로 이렇게 맞춰주고, 이 부분을 집어넣을 겁니다. 네, 가운데 쪼개서 집어넣는 쐐기접이라서 뭐 간단합니다. 가운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고 그냥 테이프 감으면 되고요. 한쪽은 지금 이렇게 보면 날렸어요. 한쪽은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이 가지, 이렇게 있었던 가지는 날린 겁니다. 이렇게 날려서 빼두고 한쪽은 이렇게 놔두고, 어, 이제 한쪽은 이렇게 내년에는 이거는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빼든지 하여간 예비로 한번 뺄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은 안전하게 두 눈 또는 세 눈 하시는데 뭐 두 눈 하면 좋습니다. 두 눈 하면 좋은데 뭐 시간이 뭐 많이 없거나 아니면 한 눈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두 눈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한 눈씩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접을 붙이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시기에는 고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도장지는 주지가 되는 거죠. 주지. 예, 그렇고요. 뭐 접은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접을 해보면은 이제 접이 안 좋은 점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 부분이 쉽게 탈락을 해요. 지금 여기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면 이렇게 이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경화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접을 이제 튼튼하게 잘 쐐기접이 가장 튼튼하거든요. 다른 이제 뭐 옆에다 붙이는 접들은 뭐 사실 약합니다. 이게 이탈이 심해요. 이게 아무리 고정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광분해 테이프를 썼을 경우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붙어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게 나와 있는 도장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왔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이렇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겨울에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이 부분으로 수액이 흘렀을 때 완전히 붙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미세한 구멍으로 계속 흘러 나오거든요. 동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겨울에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년 돼서 문제예요. 내년 돼서 수영을 잡아야 되는데 도장지가 이렇게 쭉 잘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 상황에 따라서 약화된 도장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한 도장지로 이렇게 쭉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무 수세에 따라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또는 이제 뿌리 피해를 뭐 받거나 하여간 겨울에 추워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약한 도장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또 눈을 다시 받아야 되고, 눈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렇게 빨갛고 초록색이고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니까 다른 표식지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동일한 색깔의 컬러에 비슷한 류의 나무를 붙였을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죠.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차까지는 내가 여기다 붙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 해가 지나가면은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작업자가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하단부에서 나온 눈을 또 키울 수 있어요. 바보같이. 제가 그랬거든,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제 하단부에 나오는 눈하고 이 위에 나오는 눈하고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나무를 썼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급하니까 산에서 캐다가 막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막 꽂다 보니까 밑에서 나온 건지 위에서 나온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키운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반드시 이제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표식지를 여기다 다 달아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구별을 해서 키우셔야 돼요. 다래나무 접은 사실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작업하는데 뭐 걸리는 시간은 다른 나무들보다도 훨씬 쉽고요. 지금 하는 접은 녹지접이에요. 녹지 또는 여기 숙지에다가 녹지를 붙여도 됩니다. 숙지에다가 녹지를 붙여도 되는데 확률적으로 제가 해보면은 녹지를 그러니까 접수를 녹지 그 다음에 여기 숙지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녹지 붙이는 게 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밑에가 이렇게 경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점점점점 표시나는 이런 식으로 경화가 돼 있어야지 접이 잘 붙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 위에 접수가 너무 어린 나무 어리고 너무 아직 경화가 덜 된 눈이 형성이 안 된 애를 붙였을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접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나무 수영에 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붙이면 되는 줄 알고 막 붙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수영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관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하고 붙이셔야 됩니다. 나무를 어느 위치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연한 가지, 이렇게 연약한 가지 이런 데 붙여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다 해도 도장지 나오는 수준은 이 지금 나가 있는 이 줄기 굵기에 비례합니다. 이 줄기의 굵기, 이 줄기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더 굵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이한 경우 이제 나무 수세가 워낙 좋은 경우에만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굵은 가지에다 붙여야지, 너무 연약한 이런 가지에다 붙였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 사이즈에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튼튼하게 나오는 애들한테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접은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요. 이제 양분 저장 기간이 들어가는 7월 중순이 넘어갔을 때 접을 붙이면 예, 접은 붙는다 하더라도 이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이 눈들이 겨울을 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가 없고요. 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암나무로,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나무를 붙여가지고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꽃을 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수를 따로 심지 않고 가지만 선발해가지고 그 가지에서 일부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나무를 좀 더 많이 밀집해서 심을 수 있죠. 열매를 본 나무들을. 예. 이제 뭐 저녁 8시가 다 돼가네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다래밭에 오면 집에 가기 싫어요. 다래 구경하느라고. 다래 열매들이 이제 막 몽실몽실, 많이 컸어요, 이제. 탱글탱글하게 이제 많이 컸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쭉쭉 크겠죠. 아직 어린 나무들이라서 정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올해는 날씨가 지금 약간 좀 선선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수들보다도 다래나무한테는 좋은데, 글쎄요,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매도 그렇고 잎들이 너무 이뻐요. 저는 열매도 중요한데 잎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푸드도 그런데 이 잎들이 건강해야 돼요. 잎들이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한 겁니다. 잎들 관리를, 이 잎 관리가 사실 포도 관리의 대부분이거든요. 다들 포도, 뭐 어떤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나무가 일단 잘 돼야 열매도 잘 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잎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잎들이 건강하고 잎들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잎들이 잎들이 다 말해준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고 요 나무들은 잎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들은 이쁘게 잘 크고 있고요. 1번밭 조금 낙과 피해가 있어요. 응애 약재가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수정 방해로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2번밭이 잘 달아줘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올해 나무나 그냥 열심히 키워야죠. 예. 뭐 일단 뭐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농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관리해야 될 땅들이 면적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제 번호도 매겨놓고 일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사진으로도 남기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가을이 되면 얘네가 이제 수확기 때 어, 작품이 얼마나 이쁘게 올해는 이쁘게 나오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오신 분들한테 장목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사실 이 장갑을 늘상 끼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 장갑은 제 시그니처인데 뭐냐면,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 컬러는 2022년도에는 이 색깔의 장갑을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해당 연도에 몇 년도, 그 다음에 몇 월 달이라는 게 대충 열매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연두색이에요. 제가 연두색 장갑을 지금 계속해서 끼는 거고, 작년에는 주황색 장갑이었어요. 그래서 주황색 장갑을 끼고 열매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2021년도 몇 월 달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노란색이었고, 그 전전년도에는 파란색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또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진만 봐도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과일들이 달려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쓰는 거라서 늘상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합니다. 올해는 2022년도 연두색 장갑이고, 그 다음에 열매는 이제 6월달, 지금 비대기 들어갔으니까 6월달이죠. 그리고 아직은 쪼글쪼글하니까 6월 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뭐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접 관련해서는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딱히 달에는 접을 막 그렇게 유심히 막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목 자체가 워낙 품종이 좋은 품종들은 접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달에 접이 필요한 거는 키위가 그렇고요. 동해 때문에. 기타는 이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젖보다는 삽목을 하셔서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삽목 관련해서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여름 삽목 하긴 하는데, 여름 삽목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드리고, 겨울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삽목 할 수 있는 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